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2014년 기출문제로서 교수학습 이론과 관련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교수학습 이론은 이제 어떤 특정한 그 이론에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지만 좀 포괄적인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켈러 모형인데, 켈러 모형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학습 과제 제시를 통해서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습 동기를 높여주긴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학습 과제 제시를 통해서 해라, 이런 뜻이요. 그럼 학습 과제 제시를 어떤 과제를 제시해야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높아지겠느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수업을 똑같이 설명식으로 쭉 하면 학습 동기가 높아지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제시를 했을 때, 학습 과제를 어떤 식으로 제시했을 때 여기에 있는 그 수준 차도 나고 개인적인 그 수준의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뭐냐면 동기가 높아질 것인가,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정답을 이야기하자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선택하게 하면은, 선택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에 맞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어려운 문제, 못하는 학생은 쉬운 문제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동기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의 그 수준에 맞는 계열성에 맞는 그런 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학생들의 수준이나 계열성이 다 똑같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적합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수준별로 다양한 과제를 주어가지고 그 과제를 본인이 선택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제를 줄 때 학생들의 그 GPD, 비고치키 이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접 발달 영역에 해당되는 과제를 준다, 이거죠. 물론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수준별 과제도 포함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근접 발달 영역에 해당되는 과제를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그걸 선택하게 한다면은 그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높아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이나 순서를 학생들이 선택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내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 과제를 어떤 식으로 제시하느냐, 선생님이 GPD에 맞는 그런 과제를 제시한다. 그 다음에 수준별로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한테 공부할 것을 선택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 이론으로 이야기한다면, 피아제는 그 개인적 구성주의 또는 인지적 구성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학습자의 사고 수준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자신의 도식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습자의 사고 수준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데 학습자의 사고 수준에 맞는 과제를 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감각 동작기의 사고 수준이냐, 아니면 전조작기, 구체적인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인가, 그 수준을 잘 알아가지고 그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에서 이 논거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그 논거가 많이 모여 있는 그러한 모형이 바로 켈러의 악스 모형이다. 켈러의 악스 모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력성을 처방해 준다 그랬어. 매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업 중에 학생들이 선생님의 교수 학습 방법이나 교수 자료 또는 시청각 매체, 이런 것들을 보고 동기가 높아지게 한다. 선생님의 학습 자료가 이제 제시하는 내용이니까 학습 자료나 매체라든가 수업하는 방식에 따라서 학생들이 동기가 높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수업 이후에도 계속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응용하고 적용하고 써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수업, 이것이 바로
좋은 수업이다. 매력성이 높은 수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수업의 기준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제 라이길루스와 메릴이 종합해서 제시한 것이 네 가지인데, 하나는 효과성, 두 번째는 효율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력성, 네 번째 안정성이에요. 효과성이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해야 좋은 수업이다. 그러면 효율성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 효율성이고, 그 다음에 안정성은 도덕적 안정성, 정치적 안정성 등등등 물리적 안정성, 교실에서 학생들이 편안한 가운데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목표에 충실한 그런 수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매력성, 이 매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 라이길루스와 메릴이 이것을 이제 수업의 평가 항목으로 집어넣고, 그 매력성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여기 있는 켈러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켈러는 교육 심리학자라든가 학습 이론이라든가 교수 학습 이론을 주장했던 많은 학자들의 이론을 종합해 가지고 이와 같이 악스 모형을 주장한 거예요. 악스, A는 주의 집중, 그다음에 R은 관련성을 말해, 렐레번스 해가지고, 그다음에 C는 satisfactory 해갖고 만족, S는 만족, 그다음에 C는 confidence 해갖고 자신감. 그러니까 주의를 높이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친숙한 관련성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자신감,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학습 방법도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감을 갖게 해줘야 된다. 피드백도 주고, 그다음에 satisfactory 만족감은 수업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어떤 그 보상을 주고, 또는 시험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에 따른 보상을 주면 자기가 그 점수를 잘 받은 학생은 만족감을 느끼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모형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감, 만족감인데, 자신감이 보면 목표 달성을 연습 계획체고 자신의 적합한 학습 과제를 선택하게 한다.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기인한 피드백, 계열성에 맞는 과제 제시. 근데 여기서 과제와 관련된 것만 쓰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그 학생에게 적합한 학습 과제를 선택하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계열성에 맞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피아제로 이야기한다면 학습자의 사고 수준을 고려한 과제 제시, 그 다음에 비고치키로 이야기하는 GPD에 맞는 과제 제시. 이렇게 한다면 학생들마다 GPD가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의 잠재 발달 가능성에 해당되는 과제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동기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피아제에 있는데 사고 수준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화 조절을 통해서 내면 그 도식을 확장하니까 사고 수준에 맞는 과제 제시. 자, 그래서 발달 단계를 고려한 내용 조직 이렇게 나와 있죠, 시사점에서. 자, 그 다음에 비고치키는 GPD 범위에 맞는 과제를 주었을 때 그냥 발달 잠재력, 실제적인 발달 수준과 잠재적인 발달 수준 사이에 있는 그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동기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학습 동기 향상 방안에 대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학습 동기 향상과 관련된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켈러의 동기와 모형, 악스 모형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론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